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오늘은 이준석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효과란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딱 떠올렸을 때 쉽게 연상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동훈 효과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한동훈 효과란 무엇인가? 뭐 이런저런 효과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속된 말로 무슨 꼰대 당이다, 이런 어떤 이미지를 탈피시켜줬다.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옴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한동훈 또 뭡니까? 이 논리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국민의힘 그 소속 구성원들 뭐 그 사람들이 뭐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뭐 이렇게 한 학벌 이런 걸로만 보면, 그리고 그 이력만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 머리 좋기로는 제일 아마 머리가 좋은 사람들만 거기에 모여 있을 텐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 꼭 어떻게 그렇게 말싸움도 잘 못하고, 속된 말로 말싸움도 못하고, 논리도 별로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 이 말로 먹고 사는, 대중들을 선전선동하고 현혹해가지고 먹고 사는 게 주업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가가지고 이 운동권 세력들이 지금 매선을 하고 있으니까, 그 와중에서 또 내공이 쌓여가지고 거기서 또 거의 뭐 옛날 히틀러 시대에 저기 괴벨스 못지않은 선동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 사람들은. 그런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옴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이런 여론전, 선전전, 논리 싸움에서 지지를 않는다, 이기고 있다, 여론을 또 주도하고 있다, 이재명 당의 구성원들을 갖다가 코너로 몰아붙이고 있다, 이런 데에서 아마 국민의힘 당원 내지 지지층 또는 자기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우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약간의 희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마 공감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게 바로 한동훈 효과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동훈 효과는 뭐겠습니까? 바로 비대위원장이 오고 나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늘었다, 올랐다, 이겁니다. 물론 중간에 한번 빠진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대통령실과의 이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돼가지고 일시적으로 빠진 적이 있습니다. 꽤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일시적인 거였고, 지금 그 빠진 거를 회복하고도 더 올라갔습니다. 이게 바로 한동훈 효과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준석 효과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효과는 이것도 단적으로 얘기해서 이준석으로 인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랐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준석 효과라고 명명을 한 겁니다. 뭔 소리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또 반문하실 분들이 계셔서 제가 계실 것 같아서 이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준석 씨가 1차 징계를 먹고 나서 내지는 그 전 훨씬 오래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부터, 어쩌면 그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국민의힘 대표가 됐을 때부터 스스로 흑화해서 대선 주자들을 갖다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그렇게 공격하고, 그렇게 비하하고, 그렇게 무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치 자기 밑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굴었지 않습니까? 뭐 윤석열 뭐 당근, 뭐 비빔밥 중에 당근 없다고 비빔밥 안 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준석이 자기가 무슨 저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뭐 예언 적중 뭐 이런 식으로 온갖 매체에서 띄워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준석이 이제 거기에서 확실히 이제 자신감을 얻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뭐 탈당, 창당 가능성 운운해가면서 그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이제 윤석열 정권 공격을 해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국민의힘의 대변인, 제가 뭐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 대변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어떤 종편 채널에 출연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준석이가 국민의힘을 탈당한다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히려 3% 내지 4% 정도 오를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 그겁니다. 그리고 또 이준석 씨가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부를 갖다 공격하려고 한 거, 뭐 유사 보수네, 친윤석열계는 탕란이네, 그러니까 저 보수가 아닌데 지금 국민의힘에 딱 지금 갖다 놓고 저기서 보수 정당에다 저 심어 놓은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탕란도 그렇고 유사 보수도 다 이준석, 유승민 너네 같은 애들 아니냐,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한 거 아니냐, 아마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준석 씨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 대변인이면 당의 입장일 텐데, 이준석이 당을 나가면 당 지지율이 3, 4% 오른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준석 씨가 분명히 머리는 똑똑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공부는 잘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버드를 나왔으니까. 근데 글이 엉망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당 대변인이면 당의 입장일 텐데, 이준석이 당을 나가면 당 지지율이 3, 4% 오른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문장을 쓸 때 이거 잘 띄었어야 되고 쉼표도 잘 써야 됩니다. 그걸 안 쓰면 이렇게 글이 엉망이 된다, 그겁니다. 하버드를 나온 이준석은 이걸 모르는 모양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즉각적으로 이준석을 제명해 당 지지율을 올리십시오. 우물쭈물할 때가 아닙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뭐 촉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그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준석은 그때 당시에 만약에 국민의힘이 자기를 제명했다가는 이준석한테 그것만큼 호재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준석을 누구 좋으라고 제명을 합니까? 또 온갖 나가서 온갖 피해자 코스프레를 다 하고 다닐 텐데, 결국 그 이준석이 뒤늦게 사실상 강제로 탈당당했습니다. 사실상 강제로. 왜냐?
거기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가 뿌려놓은 씨앗들이 너무 많다고 봅니다. 그 상황에서 한동훈 체제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한동훈 체제에서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 입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온갖 내부 총질을 해가지고는 한동훈이라는 사람 밑에서는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정치적 생명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준석이 나간 다음에 비로소 한동훈 효과가 생겼고 비로소 이준석 효과가 생겼습니다. 그 이준석 효과란 무엇이냐?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 한동훈 효과를 언급할 때 인용했던 여론조사 두 개를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NBS라고 내셔널 바로미터 서베이라고 4개 여론조사 업체가 공동으로 매달 2번씩 실시하는 여론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르면 그 한동훈 위원장이 12월 26일 날부터 비대위원장직을 맡고 있었는데 그때와 비슷한 시기에 MBS 결과에 따르면 국내는 지지율이 30%였습니다. 30%였는데 그로부터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1월 10일에는 역시 30%, 1월 25일에는 34%, 2월 8일 가장 최근 조사입니다. 2월 8일에는 37%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온 뒤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7%가 올랐다 그겁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나간 뒤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7%가 올랐습니다. 이게 바로 이준석 효과다 그겁니다.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준석이가 나가면 3% 4% 오를 거라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7% 올랐다 그겁니다. MBS 조사 결과로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인용했던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리얼미터는 이게 이제 매주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ARS, 무선 ARS 조사 방식인데 이준석 씨가 나갔을 때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왔을 때가 언제입니까? 12월 4주차 아닙니까? 12월 4주차 당시 국민의힘 지지율이 제가 지금 수치가 잘 안 보이는데 대략 37% 정도 됐습니다. 37%.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이게 등락이 있습니다. 특히 1월 2주차부터 4주차까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원래 40%까지 갔다가 1월 4주차에는 3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지지율 그걸로 회복을 하고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올라가서 지금은 지지율이 41%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준석 씨가 국민의힘을 나갔을 때 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지율이 얼마나 올랐냐면 이것도 대략적으로 한 4% 정도 올랐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로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준석 효과다 그겁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한동훈 효과입니다. 한동훈 효과. 뭐냐면 그동안에 국민의힘 어떤 리더십 자체가 없어가지고 아니 분명히 대표는 있었는데 리더십이 없었지 않습니까? 김기현 대표가 리더십이 있었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리더십은 없었는데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온 뒤로 국민의힘의 그런 바로 리더십이 바로 잡혔고 그리고 그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여론전, 선전전 이런 것들을 해대고 하고 그 다음에 기존 정치인들과 다르게 뭐 한동훈 위원장 표현으로는 여의도 문법 뭐 이런 거 안 한다겠지 않습니까? 5천만 국민의 문법으로 얘기한다겠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뭐 동료 시민 이런 표현도 써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지지율이 오른 거 이게 바로 한동훈 효과일 텐데 이준석 효과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암적인 존재라고 치부되던 이준석, 어찌할 바 몰라서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이준석, 그 문제 온갖 논란의 이준석이 제발로 나갔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이준석이 이제는 국민의힘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을 해도 그 전보다 언론 보도도 별로 비중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런 그 보도 건수 그런 것도 빈도도 별로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 이준석이 지금 현재 스스로 그 조만대장령의 저자 조국을 능가하는 지금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윤석열 정권을 공격할 때 썼던 그 표현 양두구육 그 양두구육을 스스로 지금 실천하고 있으니 그 양두구육이란 게 뭔 말입니까? 그 실제 몇 명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혁신당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 5만 8천 5만 9천 명 되는 개혁신당 당원들을 벌모 제물로 삼아서 이낙연하고 합친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지금 벨 사람들 막 이낙연 쪽은 막 벨 사람들 다 끌어들이고 있는데 이준석은 뭐 법적 대표는 이준석 뭐 그런 사람이 공직 추천 받을 일은 없을 것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김무성 옥새 나르샤 코스프레를 하겠다는 그런 페이스북 그것도 페이스북에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준석을 보면은 그 이준석이란 정치인이 대체 무슨 영향력이 있고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언론 매체들도 저 이준석 얘기하는 거 하나도 의미가 없고 맨날 앞과 뒤가 다르고 스스로 저렇게 모순된 소리를 하고 있고 내로남불적 행태를 보이는 사람 그가 하는 윤석열 정권 공격이 과연 무슨 설득력이 있겠느냐 그런 까닭에 아무런 신뢰도가 없어서 이제 이준석이 그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을 공격한다고 해도 타격이 없다 그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온 거 외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는데 아주 주요한 요인이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이게 바로 이준석 효과입니다. 이준석 효과. 그러니까 물론 이준석이 이런 걸 노린 건 아닐 겁니다. 이렇게
내가 국민의힘을 위해서 나 한 몸 희생해서 내가 탈당을 해야지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가 의도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물론 의도를 안 했습니다만 이게 바로 그 이준석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우파 진영에 그나마 이로운 일을 한 것 아닌가 하고 여기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앞으로 이준석 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기회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그 사람이 무슨 설득력 없는 얘기, 궤변 이런 걸 할 때마다 이준석 관련 영상을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